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10배 성장, 그린딜, 탄소 중립, 급등 예상 탑3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느끼신 바는 이걸 거예요.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죠? 친환경 관련 종목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이거 먹을 건 있겠어? 이미 다 올라올 거 올라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10배 성장했습니다.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크게 많이 성장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럼 이 커진 자금들이 이동할 곳, 들어갈 곳이 있겠죠. 이 커진 자금들이 이 핵심 기업들로 투자를 본격화할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 맞춰서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그린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야겠죠. 탄소 중립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온난화를 막고 이 조 바이든의 주도하에 이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국가들의 노력입니다. 이 다양하게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국가들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ESG라는 건데요. 보이시면 아시다시피 환경, 탄소 배출, 기후변화, 환경오염, 사회, 고용평등, 지역사회 기업, 제품안전, 지배구조, 투명 경력, 사업윤리, 부정부적의 척결이라는 뉴스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되시는 건 환경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이해되는데 사회하고 지배구조까지 쓸데없는 게 달려있죠. 다 좋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쓸데없는 내용이 달려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고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 ESG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야겠죠. 첫째, 기업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공개를 강화하면 기업의 투명성이 만들어집니다. 기업이 투명하게 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개인들은 잘 몰라요. 회계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기업이 정말 깨끗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사실 일단은 공개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업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제 방향성이 맞춰지고 있고 두 번째, 기후변화에 더욱더 엄격해진 규제를 넣을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고 친환경,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을 너무 많이 만든다면 그 기업한테 규제를 넣는 거죠. 이해되셨죠? 셋째, 바이든 여러 섹터의 기후를 고려하여 경영하도록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행사하는 거죠. 기후위기를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하고 새로운 환경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업, 유틸리티, 주택건설, 농업 섹터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섹터의 경우 작년 12월 바이든은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 건설했다. 이게 돈을 들여가지고 전기차를 사게끔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 건설 충전할 곳이 있어야 결국 자동차를 사가지고 충전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 그리고 넷째,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ESG를 가격화하는 투자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상 이건 누굴 바꾼 거냐면 투자 자산 운용사들을 바꾼 겁니다. 운용사들한테 거의 강요 수준을 했겠죠, 그죠? 강조하게 되면서 강요 아니고 강조. 이 알아서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정부가 주도해서 강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기준으로 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굴 방금 움직였다고 했죠? 자산운용사들을 움직였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ETF 상품들이 차례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SG의 핵심이 친환경 쪽에 쏠려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 있고요. 일부러 금융시장을 건들면서 투자 자금들이 이 ESG를 잘 지키는 기업들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사회와 지배구조 다 좋은 얘기긴 한데 사실 이건 여러분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멈추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네, 이거 없어요. 그죠? 이게 왜 없을까? 그죠?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ESG하고 이것을 누가 미국의 바이든이 주도해서 왜 이렇게 강조했지? 왜 이렇게 강조했지? 이런 단점도 있는데 평가의 허상. 뭐냐면 요즘 ESG가 강조되자 컨설팅 회사에 맡겨가지고 평가를 잘 받도록 꾸며주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들을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국은 ESG를 강조하고 탄소 중립을 강조했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책이 진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거의 뭐 겨냥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 이런 구조가 나왔냐면 제가 어제도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자유무역이었어요.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물품들을 무역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겁니다. 각자 잘 생산해내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겠죠. 특히나 근데 이 자유무역이 강조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 물품들을 수입했어요. 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노동력이 싸니까요. 노동력이 싸면 가격의 가치가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품질 대비 높은 품질의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게 되면 사실상 인건비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에 있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싼 값에 물건을 생산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게 되죠. 물가 안정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자유무역이라는 게 강조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특히나 트럼프 정권이죠. 2016년도에 왜 트럼프가 당선됐냐? 어떤 키워드를 상승했냐면 미국의 적자가 굉장히 심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흑자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은 흑자를 보고 미국은 적자를 보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적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중국은 흑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성장을 쭉쭉쭉쭉 해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두려워지는 거죠. 아, 중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구나. 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구나. 라는 명분으로 하나씩 트럼프 정권부터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이것은 트럼프 정권에서도 끝나지 않고 미국에서도 미국 바이든 정권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명분이 뭐였다? 친환경이었다. 이 친환경을 명분으로 들어서 중국 기업들을 하나씩 혹은 중국 기업의 본토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도 뭐 애플 같은 기업들도 지금 현재 하나씩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이 이후에 트럼프 정권 이후에 바로 뭐가 터졌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아무리 적자도 심했지만 고용이 박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 지표도 올라야 되고 소비 지표도 올라야 되지만 고용 지표도 올라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근데 투자 지표하고 소비 지표는 돈을 정부가 뿌려대면은 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펴대면 사실 회복이 굉장히 쉬워요. 비교적입니다. 다만 고용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죠. 제가 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고용이 회복되지 않자 이 고용력을 올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본토로 기업들을 오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투자되었던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 중국이 아닌 다른 인도로도 많이 가고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갔지만 지금 미국 본토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유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중국 기업들이 여러분들 대단한 기업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글로벌 점유율 1위 중국 기업 탑10을 보겠습니다. 중국 국가연초공사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공사 국영회사로 중국 내 독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43%입니다. 자, 중국 을련 기업 보겠습니다. 을련 카드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 중국 을련 카드는 중국 글로벌 1위. 그죠? 그리고 비자의 점유율을 우리에게 더 익숙한 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24.7%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우성 그룹 같은 경우 중국의 원유 수입 대국이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사우디 국영을 제치고 해운사를 제치고 원유 수송량 세계 1위. 하이얼 중국 백색가전 그리고 글로벌 세탁기로 점유율 22% 1위, 2위는 15%를 차지한 미국 전 최대 가전기업 월풀이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거리덴치, 뭐 발음이 거리 어떻게 되는 거리덴치, 발음이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1위에 올랐다.
글로벌 기업 에어컨으로 글로벌 점유율 1위에 올랐다. 같은 부분 2위와 3위 역시 메이디와 하이얼 중국 가전업체가 현재 차지하고 있다. 어, 랜샹 노트북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1위 일본 니케이 일본 니혼 게이자 이 신문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현재 각각 점유율 23%와 23%로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그 뒤에 미국이 기업이 했다. 뭐 등등등등. 뭐 글로벌 생산업체 10.9% 태양광 패널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사실 태양광 패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글로벌 탑 10 기업들 보시면 중국 업체로 다 뒤덮여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하이캉 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28%, 글로벌 CCTV 시장에서 점유율은 29.9%로 동종업계 경쟁자를 크게 따돌리고 있다. 라는 내용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뭐 이런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 익숙한 화웨이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런 기업들을 규제를 때리고 미국 본토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규제를 때리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절대 짧게 끝날 싸움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싸움이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긴 싸움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정책에 대한 길이도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ESG라는 이 제도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중소형 기업부터 대형 기업까지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앞서 보셨듯이 기업의 평가에 ESG가 반영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열심히 기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이슈 역시나 투자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ESG, 자, 길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설명 더럽게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데, 요런 것들, 이 ESG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실행할 수 있고 그에 관련된 수혜주는 뭐느냐?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소를 배출을 안 하는 무탄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생산을 할 때, 전기 생산을 이 탄소 없이 하는 친환경 생산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탄소. 탄소를 배출하긴 하지만 탄소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에너지를 효율화를 할 경우 이 저탄소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세 번째, 탄소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탄소를 나온 것을 막 쫙 한 곳에 모아놨다가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탄소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의 이슈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들을 투자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주가가 레벨업을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한데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슈에 의해서 올랐다가 급락을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다시 이슈가 나오면 급등하고 나서 마냥 주가가 밑으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횡보를 거치면서 천천히 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 급등 이런 지속적인 우상향 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이요. 바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안 받쳐주는 기업들, KPX 생명과학이라고 해서 과거 화이자 관련 종목으로서 이슈를 받았던 이 기업은요. 단기간에 주가가 400%가 넘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이 세 가지 무탄소, 저탄소, 탄소 활용과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서도 실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보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간 다음 떨어지더라도 적정 구간을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탄소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세계 점유율 상위권의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에서는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높은 기술력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3분기 미국 점유율 27.4% 달성, 기존 실리콘 태양광셀에 신소재를 쌓아 최대 효율의 44%의 텐덤셀 상업화 박차를 가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중도 높고 점유율도 높은데 기술 개발으로 인해서 효율이 높아진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 사실 태양광 패널은 여러분의 지구 본토에 남아있기보다는 사실상 우주에 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현재 기술력이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이 될수록 그리고 우주 산업이 발전이 될수록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한 차례 크게 오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조정받았거든요.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갔어요. 제가 SK, I 테크놀로지 제가 사라고 할 때 기억나세요? 이때 눌릴 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눌릴 때 천천히 매집하셨다라고 한다면 주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20%짜리 날라갔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최근에 핫하죠. 신규 지금 상장하고 나서 역대급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한 달 이내 대략적으로 주가 상승력을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만 보셔도 주가가 65%가 상승했습니다.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럼 웬만한 기업들이 다 올라가고 나서 다음 섹터 순환매가 될 건데요. 이 풍력도 올라갈 것이고 관련 종목도 올라갈 것인데 지금 제가 이 순환매를 타고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차트상 봤을 때 불안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기업이 실적 없이 올라온다면 제자리로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함께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레벨업을 통해서 저가를 상승시킬 것이다. 과거에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업의 실적은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쭉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이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거의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슈화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좀 잠잠해졌잖아요.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잠잠해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지 않고 저가를 형성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왜?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미래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상치입니다. 실적 성장 예상치, 영업이익 성장 예상치, 당기순이익 성업 예상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순환매를 타고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익을 놓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꼭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저탄소입니다. 탄소를 배출을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탄소를 줄일 수는 있겠죠. 그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기술력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역시나 두산중공업입니다. 물론 두산중공업은 원전도 하고 풍력 발전도 해가지고 무탄소에도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력적인 부분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원전과 바로 이 가스터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를 합니다. 세계 5번째 독자 모델 보유다. 가스터빈은 과거 한번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가스터빈은 이 화력 발전의 효율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로서도 운동함으로써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고 두 번째, 이 가스 터빈으로 인해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이 증기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이 가스 터빈인데요. 이 가스 터빈을 진행하게 되면 이 기존 에너지 효율의 60% 이상 상승이 나온다고 합니다. 60% 이상 상승이 나오면 그만큼 석탄을 덜 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장이 우리나라의 국내는 기술력이 없었는데 이제 생겼죠. 바로 200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표가 좀 다른데 요거 일본하고 이탈리아 기업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독일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던 이 시장을 누가 바로 한국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력 발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화력 발전소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사업을 맡길 만한 가능성이 높겠죠. 해외 시장에 바로 진출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시장부터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제가 이 관련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항상 뭐라고요? 실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할 기업이어야 돼요. 성장할 기업이어야 돼요. 무조건 성장이 나와야 될 만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대감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성장이 나와야 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두산중공업이라는 이 기업은요. 그 전까지 적자를 계속해서 보던 기업이었지만 개선이 들어가게 되면서 적자를 끊어내고 이번에 구조조정과 수많은 구조조정과 기업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조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2021년도 3월 이번 1분기죠.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급등하다가 다시 한번 쉬어주는 구간을 가져가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잘 모아가면 계속해서 성장할 만한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로 돌아서면서 가스터빈 대한민국 국내 기업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현재 수주까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은 크게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하나 더, 얘는 가스터빈 하나로 기업 돌아가는 기업이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력 기술도 굉장히 좋고요. 추가적으로 원전, 소형 원전 기술도 요즘 핫하게 이슈를 받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역시나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탄소 관련 주 중에는 바로 이 두산중공업을 꼭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탄소 활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태경케미칼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기업 어떤 이슈를 급등했냐 탄소중립 현대오일뱅크와 CCU 기술을 개발했다. CCU 기술이라는 건 뭐냐? 탄소를 분리막, 탄소 포집, 탄소를 분리막을 통해서 탄소를 90% 이상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둔 이 탄소를 어떻게 하냐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원유를 뽑아낸 곳 혹은 가스를 캐는 곳에 다시 밀어 넣어서 막아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한민국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로 만들거나 혹은 미세조류로 해서 지금 현재 에너지를 만들거나 이런 미세조류를 만드는 현재 부분을 만들긴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주목받을 만한 실적이 좋은 기업은 바로 태경케미칼이 가장 괜찮습니다. 태경케미칼. 제가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뭐 독자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저가에 해당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크지 않은데 현대와 지금 손을 잡고 기술을 개발에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크게 터져나오는 대장주격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 자리에서 끝날 게 아니라 추가 파동을 보여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 이제 저가에서 출발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관련 다른 종목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 다 이미 고가예요, 여러분들. 작년부터 이 친환경 테마를 타고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이런 종목들 가기보다는 이런 태경 케미칼 저가에서 상승이 나오는 이제 막 시작한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 좋아요.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죠. 보시면 매출액 꾸준히 나오고 있다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영업이 꾸준하고요. 단기 기준이 꾸준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하기엔 딱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종목들 관심에 넣어두시면 더욱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항상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눌림목 나올 때 천천히 누워 담으시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종목들을 보셨는데 아마 이 종목 이것저것 많이 말해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러다가 종목 백화점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종목 선택에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내 투자 관점에 같이 맞는 것을 골라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워낙에 투자를 꽤 해보신 분들이고 이게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인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헷갈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진 급등 후속주를 공개하겠다. 30% 3거래일 만에 30% 이상 급등이 나온 현재 타이밍에 전형적인 급등 패턴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저번 두산중공업 관련 영상에서 말씀해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바로 23일 날, 7월 26일 날 찍어야 될 만한 추천 종목, 다음 주 바로 찍어야 될 종목으로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한국전자인증은 하루 쉬고 다음 날 오늘자 최고가 18%까지 급등세가 나오게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 안에서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수익을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기회를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요 100%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갑니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다 보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빵 투자만 안 하고 분산 투자만 하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 종목을 꽤 가지고 있으면서 한 10개, 5개에서 10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높은 확률을 계속해서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높은 승률이 가능하고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 1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손절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욕심만 안 부리시면 충분히 3에서 5%, 많게는 한 10%까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시황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이 추천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영상의 바로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임시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오기 전까지는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아이폰 링크를 준비해놨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 추천까지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접속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승률 높은 종목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각자 핸드폰에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셔도 어플리케이션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이 흥미로운 좋은 주제,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지키고 불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종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역시나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어버버 하는 게 몇 개 있었는데요. 어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일이셨죠? 어버버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저 내일 다음 영상은 7월 28일 내일인데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때는 내일인데 아마 영상 올라오고 늦게 보시는 분들은 당일일 수 있겠죠. 뭐 그 뒤일 수도 있고, 요걸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도 해 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열심히 해볼 예정이에요.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실 분들,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에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들 담아주셔서 좋아요. 그래서 뭐 사유, 언제 사유? 이거 어플 보세요. 아시겠어요, 쩡이님? 이거 그 알만한 사람이 계속 물어. 뭐야, 쩡이님 반가 뭐야, 멜로디 하모니님 요즘 왜 침묵하고 있어? 왜 침묵하고 있어? 화이자 아니고 화해. 이거 말실수 이거 하는 거 할 수도 있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정보들 얻어 가시고 내일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영상 끝날 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